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부동산이 필요한 이유. 돈에 흐득이는 노후, 돈에 비참한 노후가 싫다면 꼭 부동산을 보유하셔야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 노후의 두 모습인데요. 한쪽에는 넉넉하고 행복한 노후, 또 다른 쪽에는 가난하고 힘든 노후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까지 이런 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이러한 차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의치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은 아직 젊다는 거 하나,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아직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절실하게 필요성,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이를 차츰 먹다 보면 이러한 차별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자녀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노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죠. 자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풀렸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그리고 자녀 농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이나 보험이나 저축이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녀 농사인데요. 예전에는 자녀 농사만 잘 지어도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는 의사나 변호사 이런 특별한 직책 빼고는 거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자녀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녀들에게 나를 봉양해라, 우리를 봉양해라, 생활비 등을 지원해라, 이런 말은 고사하고요. 제발 니들만이라도 잘 살아라 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즉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연금과 보험인데요. 지난 3일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DC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작년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9%였고요. 하나생명의 DC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마이너스 1.13%, 교보생명은 마이너스 1.30%라는 거죠. 또한 삼성생명 포함해서 3개 회사의 IRP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역시 1년간 마이너스 1%대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이 정도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노후가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저축인데요. 1972년 한국신탁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의 연이자는 무려 25.2%였습니다. 그 당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요? 또한 1998년도에만 하여도 대한투자신탁회사의 이자가 무려 24%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말입니다. 예금금리가 2%인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조만간에 예금이자가 1%대가 도래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는
은행 예금으로 돈 버는 시대, 은행 예금을 통해서 생활비는 버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금리 시대에 따른 이 돈들이 저축이나 예금보다는 투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 상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상가, 주식, 다단계 금융상품, 은행, DLF 상품,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수익이 나은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사두면 또한 아파트를 사두면 뭐니 해도 위험은 줄고 수익은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사면 위험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항상 투자라는 거는 위험과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노후 대책이 되는 이유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시세 차익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의 7년간 가격 분포도입니다. 7년 전만 하여도 가격이 8억대에서 9억대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2년 전, 3년 전만 하여도 12억대에서 13억, 14억대 요 금액이 왔다 갔다 했고요. 현재는 매매 금액이 19억에서 20억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너무 비싼가요? 그래요.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대전 서구 둔산동의 영진 햇님 아파트 34평인데요. 3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3억 원대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5억대에서 6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또한 이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요. 이만한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서울 강남이 됐든,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방 광역시가 됐든, 한번 부동산하고 다른 노후 대책용 투자 상품들을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싶을 경우에는요. 그냥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두 번째 장점으로 본다면 월세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노후에 그냥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구입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모 지역의 27평 아파트를 이처럼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고요. 월세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가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투자 금액은 1억이고요. 한 달에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년에 받는 월세가 48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 투자해서 1년에 480만 원 월세가 들어오니까 월세 투자 수익률은 연 4.8%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 현재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합니다. 시세가 1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보증금 3천만 원은 그대로인데요. 월세가 60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세가 40만 원에서 20만 원 더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주택연금을 들 수가 있겠죠.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시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월 얼마를 받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가운데 있는 화면 월 지급금 예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나이가 7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월 지급액은 약 89만 5천 원이라는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요 거의 1068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680만 원이 되겠죠. 즉 종신형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0년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들 또한 손해볼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즉 부동산이 아파트가 주택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을 파시면 안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교원이나 긴급 자금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팔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금융투자 상품 등등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동산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동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